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박국장이 간다. 오늘은 신라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고찰 강진 무의사를 찾았습니다. 이 무의사는 국보 제13호인 극락보전을 비롯해 아미타열의 삼존벽화, 무의사 성각대사탑비 등 성보문화재의 보고입니다. 사찰의 운영과 불사에 매진하고 계시는 주지 법오스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시는 저희 시청자 불자들께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의사에서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법오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강진 무의사하면은 이 고려 당시에는 자복사, 그러니까 나라의 복을 비는 사찰로서 이 왕실의 보호를 받았었고, 네. 또 조선시대는 수륙사로 지정돼서 이 무주 구원 영가의 어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 국가 차원에서 봉양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정부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던 사찰, 도량으로 알 수가 있는데, 강진 무의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스님 어떤 사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무의사는 처음에 창건은 670년도에 원효 스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후로 그때 초기에는 네. 무의사가 아니었고요. 관음사로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록사, 모옥사, 그리고 무의갑사라고 해서 다시 고려 말기에 무의사로 해서 지금까지 사찰의 이름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네. 스님께서 이 무의사의 어떤 유구한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불사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다. 이렇게 또 저희는 알고 찾아뵀었는데, 현재 어떤 불사들에 매진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제가 무의사 소임을 주지로 왔을 때, 네. 과연 이 도량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무의사에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무의사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극락보정, 국보 13호와 그리고 그 안에 아미타 삼존도와 관음의 백벽화와 내면 사면벽화 그리고 세 분의 아미타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과 관세음보살님 보물이 이렇게 있어서 법당 안에만 국보 2개와 보물 3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 극락보전이 짓게 된 이유가 이름 그대로 사실 세종 때 당신 첫 번째 왕후였던 소원왕후에 죽었을 때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그리고 조선 초기라 아직 조선이라는 나라가 할아버지가 조선을 건국했지만 그렇죠. 아직 자리를 못 잡다 보니까 이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발언하면서 그런 취지로 수륙대제를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 극락보전을 세종대왕님께서 직접 내탕금을 내셔서 직접 건립하시고 수륙대제를 해년마다 한 번씩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극락보전은 알아도 수륙대제는 잘 몰라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복원해 보려고 수륙대제를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여러 도량들이 이제 서울의 진관사와 동해 사마사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제가 그쪽에 사찰 주지스님들 찾아뵙고 이제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문도 구하시고 자료도 또 찾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이 2018년도부터 수륙대제를 다시 재개했다고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쭉 이게 언제쯤부터 없어졌다고 하는 적사적 기록은 정확히는 없었는데 사마사나 진관사나 그 외 다른 사찰에서 크고 작은 수륙제라든가 영산제들이 많이 실시됐지만 저희 무의사 같은 경우도 오랜 동안 세월 동안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대부분이 일제시대 때 많이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다가 사마사와 진관사는 그 이후에 스님들께서 이제 지속적으로 복원 시연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 무의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어서 제가 저 극락보전의 취지에 맞게 2017년도 주지 소임을 오면서 네네네. 2018년 준비를 해서 네. 2018년도부터 이제 복원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자료 검색, 그다음에 진관사나 사마사의 어떤 자문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참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우리 무이사 수륙대제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아무래도 네. 이 왕실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네. 수륙대제가 봉행이 되다 보면은 다른 사찰의 수륙대제하고는 다르게 우리 강진 무이사만의 어떤 수륙대제가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은 요 말씀은 제가 나중에 뒤에 할 텐데 네. 네. 저도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면서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도 학술 세미나나 이런 것들 조사하고 여러 네네. 다양한 전문가분들한테 네네. 이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 무이사는 천지 양명 수륙 제 찬요와 수륙 무차 평등 제2 차료와 천지 명약 수륙 잔문이라는 조선시대 때 수륙제 집인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완벽하게 조선 초기에 1571년도 1572년도에 발간한 네.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역사적 근거를 지금 스님께서 찾아내신 그래서 거네요. 제가 이제 의식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요거로 작년에 처음으로 책자를 의식을 해서 네.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천지 양명 수륙 찬요하고 천지 양명 수륙 잔문 이 두 권을 한글로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상의해서 의식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 속에서 이제 제가 전문가가 의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분들과 통해서 우리 그 기록을 통해서 다른 데하고 틀린 우리 무이사만의 독특한 무슨 의식이 있는지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많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요거를 번역에 이제 힘쓰고 있고요. 그것들이 정확하게 한글화까지 의식할 수 있는 번역이 완벽하게 끝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무이사만의 수륙대제가 옛날에 네. 다른 데하고는 어떻게 조금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 조선시대 무이사 간행 수륙 의례집 모음 1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모음 2, 모음 3도 계속 시리즈가 그렇죠. 나올 수 이제 있고 이거를 번역해서 천지 명양 수륙제 의찬요, 네. 수륙 무차 평등제 의찰요, 네. 천지 명양 수륙 잔문 이렇게 세 부분이 녹아 의식집. 있고 의식집이 있고 이제 밑에 보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무이사와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손잡고 이거를 새롭게 지금 만들어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세 권의 그 문헌 속에 녹아 있는 우리 강진 무이사만의 수륙대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학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불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또 밝혀내서 그렇죠. 또 규명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는 비록 후발주자지만 네. 이 수륙대제를 지냈던 국보 13호가 존재하고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네. 벽화라든가 모든 그리고 그 앞에 괴물이라든가 네, 그 앞에 네. 또 이제 배석대라든가 이런 수륙대제를 지냈다는 유형물들이 그리고 이런 의식집과 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존재한 건 아마 우리가 학술 세미나 하면서 가장 많은 유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 역시 무이사라고 저희가 학술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립이 되면 네. 이제 도나 국가로 해서 진관사나 네. 사마사처럼 이 무이사도 국가 중형문화재 이 수륙대 자체를 네.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준비해 한 번씩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와, 스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소중한 사실 수륙대제는 무형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네, 무형문화유산은 기록이 사라지면은 구전이고 구전마저 사라진다면 이건 결국 사라지는 건데 스님께서 그 흔적들을 복원해서 발굴해냈고 결국 진관사나 사마사와 함께 자문을 통해서 이 과정을 받고 있는데 참 중요한 그 걸음을 걷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가셨다면 결국 목표는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한 과정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학술적인 규명 조명,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큰 틀에서는 스님 대략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시간 계획을 잡고 무형유산 등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은 주지 입장에서는 이런 네. 문화재들이 분명히 타고가 틀려서 유형과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가장 이제 취약했던 게 시연의 문제더라고요. 무의사는 그쪽은 다시 이렇게 네,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유형적인 문화재는 네. 의식집과 법당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존재하지만 실제 존재 눈에 보이고 잡히는 유형 문화재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시연해서 사람이 직접 무형 문화재로서 만드는 과정은 다시 보여주는. 스님들과 그 지역 신도분들과 그런 화합하면서 그 수륙대제를 행하는 그런 하나하나 과정, 의식은 의식하시는 분들, 네. 준비는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그 준비가 하는 과정에서 네. 뭐 지화라든가 장엄이라든가 공약물을 올린다든가 만장물을 길을 들고 또 도량을 돈다든가 또 맨 처음 취지에 맞게 또 세종대왕과 수호나무를 모셔 저 입구에서부터 모셔서 네네. 그 가마라고 연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네, 가마에 그렇죠. 모셔서 또 행사장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괴부를 모셔서 괴불제도 하고 네. 이런 의식들을 시연해 이런 사람이 하는 의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로서 되는데 저희는 이런 의식들을 그동안 이제 무의사에서는 전혀 되지 않아서 제가 와서 이제 올해 6회째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분들과 학술 세미나를 하고 이런 최소한 10년 이상 네. 10회는 그런 의식이나 시연들을 해서 학술 세미나와에서 이런 자료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복원해가는 과정들을 찾아가서 이제 준비하고 나서 이제 문화재로 조금씩 등록해 가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한 올해 6회 하고 있지만 네. 지속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진군과 네. 그리고 전라남도하고 협업해서 같이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처럼 네. 국가 중용문화재로 전라남도에는 그런 불교 문화재로 국가 중용문화재가 되는 거는 네. 강진 무의사가 유일하게 또 될 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네.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얘기하셔서 무의사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틀은 마련했지만 꾸준히 공차이다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속해서 언젠가는 저 국파 13호인 극락보존이 있는 네. 취지가 수륙제재를 지내기 위해서 세종대왕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게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네. 나중에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저 스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의 당대의 조선 왕조의 행사로서 무의사와 당시의 불교계 함께 우리 강제 무의사에서 행행을 했던 재연을 했었던 국가 행사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 스님 혼자서 이 것들을 복원을 하고 역사적 자료와 이것들 규명을 해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일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문화재청의 도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게 온전하게 된다면은 수륙대제로서의 어떤 가치라는 부분이 세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서의 또 가치도 확장을 해서 우리 문화의 전통 문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드네요. 그럼요. 네. 이게 네.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네. 무형문화재로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네. 정해진다면 사실 유형과 무형이 문화재 두 가지를 다 함축해서 머물고 있는 거는 강지 무의사의 이 극락보존과 수륙대제가 유일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유네스코에도 충분히 등재가 돼도 다른데 전혀 네. 흠잡을 수 없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주 소임 와서 이런 행사를 이제 처음 만들고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문 갔을 때 진관사나 그 스님들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라, 이거 하는 게 네. 쉽지가 않다. 그렇죠. 가장 힘든 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행사를 다시 꾸준히, 또 재현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 입장에서도 이게 가치가 있구나 생각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협업을 하는 과정들이니까 그렇죠. 사찰 현장에서 스님 혼자서 고생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저희 불교방송이 또 알리고 또 보도를 하고 그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도 또 스님 옆에 있다가 저희들이 열심히 또 방송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극락보전 뒤쪽에 지난 4월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또 400여 년 전에 그 화마로 손실이 됐던 법당, 그러니까 대적광전을 3년여 전에 또 완공을, 저 앞에 수륙대제 복원도 굉장히 어려운 불사인데 대적광전 불사도 완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내셨는가요? 아까 제가 처음 주지 소임 왔을 때 무의사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이렇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무의사는 세종 때 극락보전은 그 취지로 수륙대제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저게 이제 그러다 보면 원래 무의사는 자기 본당이 있을 텐데 본당 저거는 수륙대제를 위해서 왜냐면 원래 무의사의 자기 대웅전격인 본당이 있었을 텐데 그럼 여기는 뭐가 있었을까라고 그것만 수많은 조선 초기에 이제 흥망성쇠가 있겠지만 정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 정각은 극락보전 뒤에 대적광전이라고 게 있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적광전이 정말 있는가라고 해서 강진군과 우리 지굴조사라고 해서 땅을 한번 극락보전 국보 뒤라 조금 조심스럽긴 했지만 그때 이제 군과 협의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 3m 땅 밑에 옛날 극락보전만한 크기의 법당 터와 주축도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록에 있던 것들이 기록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로도 있었구나. 그리고 조선 초기에 그 무의사를 알리는 지도에는 무의사를 기록하는 게 법당이 하나가 아니고 앞뒤로 쌍법당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란히 있을 거니까 다른 데 파지 말고 그 뒤에 바로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극락보전 대적광전 터가 나왔거든요. 대적광전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부로 행사 똑같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 해가지고 세 분을 모시는 그런 이제 대적광전이 나와서 그거를 문화재청에 알리고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 많은 건축분과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지금의 이제 저 자리로 원래 자리에는 조금 하고 싶었는데 문화재 위원분들은 또 극락보전이 국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뒤에 하는 거는 조금 또 위원님들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좀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뒤로 밀어서 한 위치에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다가 대적광전이라고 해서 원래 무의사가 비로자나 부처님 주불로 된 행사하고 똑같이 본당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400년 만에 거의 이제 복원을 이제 올해 낙성식을 해서 복원해서 많은 불자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수행 정진하는 도량으로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무의사의 장엄이 그 품이 결국 월출산 품에 있는데 또 이거 제가 이렇게 무의사 오면서 이 자료들을 좀 보니까 이 전통 문화를 접목한 스님의 어떤 템플스테이 이것도 또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더라고요. 이 템플스테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무의사가 정말 본사이긴 하지만 제가 선방만 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들려보기만 했지 제가 이제 주지를 와서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무의사하면 극락보전만 알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여기를 이 지역 분들은 아는데 타 지역의 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무의사도 템플스테이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불자분들이 또 좀 알리고 그러다 보면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18년도에 똑같이 저 수륙대지 하는 시기부터 17년도에 예비 사찰로 등록을 해서 18년도에 정시 템플스테이 사찰을 지정받아서 네네. 지금 하면서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네. 산사 활용 방안이란 전통 사찰 우리는 네, 그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전통 활용 방안 그 예산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전국적으로 우리 극락보전과 우리 네. 무의사하면 또 극락보전 문화재와 네. 또 저 형미 스님이 성곽사 부도탑에 보물 있고 더 나아가서 조금만 가면 네, 네. 또 여기 강진에 또 유명했던 백운동 정원과 네. 녹차밭과 그 더 맞습니다. 나아가서 경포대와 또 월남사라는 걸쭉한 옛날 그 이 지역의 문화 역사 문화 탐방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템플 스테이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월출산 남쪽 편,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방금 말씀하신 명승지나 우리 무의사와 월남사와 많은 전통 문화와 유적지들이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무의사로 템플스테이를 와서 무의사에서 무의사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강진 지역의 수많은 유적들을 또 찾아다녀 봐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강진 무의사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계기가 사실 옛날 유홍주 교수님이 쓰신 나의 네. 문화 답사기라는 1권 문화재에 대해서 지금은 12권까지 됐는데 1권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책으로 인해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갖게 맞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남도답사 1번지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그 책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강진 무의사 강진 이야기고 강진 문화재 그 강진 문화재 중에서도 또 강진 이 무의사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게 그게 그 책이 91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오래됐습니다. 91년도 나와서 7월 달에 사실 제가 원래 집이 경기도 안양인데 네, 네. 거기 출판 기념회 사인도 받으러 갔었어요. 용종. 근데 제가 인연이 또 있었네요. 먼 훗날 이 절의 강진 무의사에. 주지로 올지는 정말 저도 처음 왔을 때 야 내가 91년도에 그때 그 책 처음 나왔을 때 출판 기념회 가서 사인도 받고 했는데 내가 그 절의 주지로 오게 될 줄은 정말 그런 생각도 부임하시면서 못했다. 많은 어떤 감회가 너무 색달았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지 소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극락보전만 아는데 극락보전이 만들게 된 취지가 수륙대제고 사실 그거는 그 책에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극락보전이 만들게 된 취지인 수륙대제도 좀 알리고 그리고 이 지역에 남도에 오시면 이제 제가 항상 그래서 저희는 사찰 설명이 다른 데보다 우리 무의사는 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와 맞아요. 문화재를 그렇죠. 무형 자산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템플스테이 다른 것보다 사찰 소개 시간이 조금 남는 사찰보다 좀 깁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극락보전 앞에 괴불대의 간격도 그렇고 스님께서 복원하신 극락보전 뒤편의 대적광전도 그렇고 과거 우리 이 밑에 이 건너편에 동합사도 그렇고 요 밑에 또 우리 백년사도 그렇고 사찰의 그 사찰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적광전이나 극락보전의 간격, 괴불대의 간격, 그 다음에 종무선 이런 걸로 봤을 때 과거에는 고려시대부터 이 사찰 무의사의 사찰 규모가 굉장히 컸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스님 또 이렇게 계속 주석하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기론 관련된 것들 찾았을 때 무의사가 한참 전성기였을 때 그 정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월출산 인근에 산내 암자들까지 하고 한 80여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나 많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월출산이 구석구석에 스님들이 수행 공간으로서 맞습니다. 당신들이 기거하는 걸 따지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마지막 여태까지 와서
저 극락보존이 만들게 된 주인 수륙대제 했고요. 네. 또 두 번째 원래 400년 만에 자기 본당이었던 대적광전이 또 낙성식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템플스테이. 문화재를 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극락보전만 하나만 알고 관세음보살이 벽화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문화재 종합적으로 무이사를 좀 알리는 템플스테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욕심이 있다 마지막 그렇죠. 하나가 네네네. 이 종합적인 대부분의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느낀 거거든요. 무이사지가 없더라고요. 1813년대 극잠 스님이 네. 쓰신 무이사라는 사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한 게 우리가 이제 원효 스님이 지었고 네. 가록사, 모학사, 관음사로 시작해서 지금 무이갑사에서 무이사로 하는 그런 기록들이 그 책에 있는데 네네. 사지가 있다면 이제 그거 다른데 이제 조금씩 짜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적인 거, 역사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과 아울러니 이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계절 사진과 이런 이제 월출산을 네. 남도에서는 전라남도 제1의 국립공원이 월출산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1호는 지리산이지만 네네. 전라남도의 국립공원 1호는 월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월출산의 무이사를 전경을 하는 사진과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서 제가 한 주지소임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또 교수님 한 분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네. 무이사지를 하나 이제 정식으로 출간을 마지막으로 하면 후대에 이제 그 책만 봐도 무이사에 대해서 다양한 역사, 네. 그리고 저 형미 스님이 또 어떤 분, 저도 저 형미 스님이 누군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이세요. 선을 알리게 된. 네, 우리나라의 시조가 도의국사 스님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그 전에 많은 스님들이 계셨지만 도의국사 스님을 시조를 했던 게 우리한테 처음으로 마음법인 참선하는 법을 공식적으로 기록상 가르쳐 주신 분이 도의국사 스님이라 대한불교 조계종선 도의국사 스님을 종조로 잡으시는데 네. 그분 그 다음에 전법 제자가 보종 최칭 스님, 아니 염거 스님, 네, 네. 그 3대가 보조 최칭, 우리 장흥 보림사 구산 선물 네, 중에 네. 가장 빠른 네. 구산 선물 창광하신 3대 제자가 이제 보조 최제. 그 다음 전법 제자가 저 형미 스님이세요. 네. 그래서 형미 스님이 장흥 보림사와 무이사 말년에 주질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는 이제 선의 도량도 되고,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선의 도량이고, 네. 조선시대 때를 넘어오면서는 또 수륙대제라는 의식의 도량이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무이사 이 책에 아까 말씀드린 보면 우리 경전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우리 장경도가 그러나 옛날에는 경전을 책을 만든 거나 이런 게 국가의 허락 없이는 안 됐거든요. 그랬죠. 무이사에서도 경전을 이렇게 하고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타차로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땐 교학도 분명히 중심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글자 그대로, 그리고 도량의 또 주법당이 대적광전이다 보니까 했었죠. 화엄도량, 선과 교와 그리고 백성들과 중생 스님들과 같이 하는 이런 의식까지 그래서 종합적인 화엄도량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 무이사는 그런 도량으로 됐다라는 걸 무이사지라는 걸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이렇게 수렴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리고 가는 게 제 작은 바람이라면 바람입니다. 네. 이 스님 보면은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무이사가 선종사찰로서의 어떤 그런 격들과 역사가 있었는데 스님 계시는 동안 템플스테이도 템플스테이지만 결국은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절에 와서 제가자들의 어떤 그 수행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대중에 한 걸음 다가가는 불교의 모습도 있는데 시민선방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예. 사실은 제가 무이사 소임 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방을 이제 수행 공간이라 이렇게 옛날 스님들 때 또 많이 더 옛날 스님들 때는 정말 열악했죠. 근데 그 앞에 스님들이 조금씩 고치면서 살다가 또 옛날 벽화 있던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민선방과
그리고 템플스테이 수행 정지 제가 주지 소임 오기 전에 네네네. 그래도 한 17년 동안 선방에서 정진했던 그런 인연과 그런 또 계기가 돼서 네. 여기서도 아까 형미 스님이 그런 또 선의 도량에 맥이 있으신 분이고 무의사는 단지 옛날 조선시대 때 극락보존 중심의 네네. 그런 의식만 했던 게 아니고 선과 교와 의식까지 다 했던 맥이 있는 도량이라서 네. 한번 템플스테이 하면서 정기적으로 제가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 주지 소임하고 리모델링하고 좀 하다가 제가 서울에 한 3년간 소임 보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도법사가 없어지니까 그게 흐지부지 다시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좀 한 1년간은 조금 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알고 템플하고 하면서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우리 무의사 취지대로 선과 교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의식까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이런 종합적인 화엄 도량이었다라는 거를 좀 세월이 지나서 자리 잡아서 많은 분들이 네. 같이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수행 정진하고 알아갔으면 하는 게 주지 소임자로서 좀 네. 바람입니다. 이 스님께서 구상하시는 부분들이 완결이 되고 그랬을 때 과거 번창을 했던 무의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형과 무형에 있어서 스님의 이런 어려운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의 무의사가 서서히 다시 또 재탄생하고 많은 전국의 불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전국의 불자들에게 우리 강진 무리사와 또 여기서 주석하시는 스님의 어떤 당부 또는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앞에 이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고요. 네. 강진 무의사하며 극락보존을 많은 분들이 불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또 그 다음 무의사 극락보존 안에 계시는 뒤에 관세음보살님 벽화가 있거든요. 그걸 또 역시도 많은 분들한테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무의사는 다른 데하고 틀리 파랑새가 있는데 요 이야기 때문에 사실 내수사에 있는 벽화하고 저희하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눈이 안 그려졌고 저희 지금 제가 계속 와서 고치고는 있는데 인터넷 보면 내수사 벽화 이야기를 설명을 우리 강제무의사 벽화설화 이야기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역사적으로도 저희가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특징이 뭐냐면요. 네네. 그 벽화를 자세히 보면 설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파랑새가 와서 네. 입에다가 붓을 물고 벽화를 그린 건 거기까지는 똑같은 게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원래 관세음보살님이나 벽화를 그리는데 다 법식이 있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을 그릴 땐 옆에 좌우보초로 남순동자나 용왕을 그려서 용왕이나 남순동자가 관세음보살님에게 법을 구하는 합장하는 거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쳐다보는 게 법식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설화 이야기에 노승이 와서 그려줬듯이 노승의 어깨 위에 관세음보살 그 용왕과 동자승이 있는 자리에 노승이 있습니다. 노승의 어깨 자세히 보면 또 파랑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건 대한민국에 400년 전에 그려진 거 딱 한 점 무의사밖에 없습니다. 무의사 파랑새 벽화. 그렇죠. 원래 관세음 보살님은 동북아시아권에 한국, 중국, 일본, 티벳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노승의 어깨에 파랑새가 있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 대한민국 무의사 저 극락본에 딱 그래서 저희는 그 파랑새라고 하면 우리 그 행운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어떤 원력으로 중생을 구조하는 행운을 상징해주는 그런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하게 해설사분들이 해석하실 때 관세음보살님이 당신이 노승으로 화연해서 중생을 이렇게 그리기로 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저희는 좀 이제 좀 알아주실 마지막에 게 우리는 그 내서사하고는 틀리 노승의 어깨에 파랑새가 있는 건 강지 무의사 거다. 이게 무의사가 뭐 눈이 안 그려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거는 대한민국의 관음백화는 딱 저희 거 한 점 있다는 거. 그리고 법당에 우리 자세히 보시면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과 지장이 있는데 관세음보살님 앞에 보시면
그 보병수에 보통 보병수가 있고 파초가 이렇게 버드님이서 중생을 구제하는데 거기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벽화하고 같은 시대에 조성되다 보니까 파랑새가 또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 앉아 있는 거 저희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 벽화와 이 불상과 불상 앞에 있는 그쵸. 그 오로지 파랑새가. 무의사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렇죠. 다른 데서는 없는. 그게 무의사만의 네. 극락 버전의 다른 데하고 좀 틀린 건데 네. 그걸 이제 많은 분들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분들이 네, 내소사 네. 벽화하고 많이 혼동해서 올려놓는 그렇죠. 게 조금 안타까워서 이번 기회에 좀 네. 그쪽하고는 무의사하고는 좀 틀리다는 네. 거만 좀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네. 이 박 국장이 간다 오늘 보시는 전국의 많은 시청자 불자님들 이 강진 무의사에 오셔서 무의사 파랑새 벽화 그리고 법당에 관세음보살님 앞에 앉아 있는 이 파랑새를 직접 친견해 보셔서 무의사가 어떤 절인지 유일하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느껴보시고 그 뒤에 복원된 대적광장 그리고 또 인연이 된다면은 수륙대제가 봉행이 될 때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올해는 10월 7일 날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관심 있는 불자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해는 조금 작년하고 틀린 게 사실 극락보존 수륙대를 지냈던 취지가 세종대왕께서 당시 소은왕후도 있지만 네. 당신 할아버지 이성계와 아버지 태조 이방원이 고려의 많은 왕족과 그리고 충신들을 죽인 넋을 위로하고 네. 그리고 천도시키 부처님의 원력으로 좋은 데 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일부 행사는 참여와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수륙대제를 하고요. 현대식으로 또 해서 네, 그래서 2부는 올해는 이제 저녁에 참여와 반성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천도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고 또 다 끝난 4시, 5시 큰 3부까지 2부, 3부가 있는데 3부에는 상생과 화합이라는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원한들을 다 풀어버리고 다 같이 화합해서 손잡고 같이 나가자는 취지로 그런 음악회를 3부는 올해부터는 새롭게 한 곡씩 네.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10월 네. 7일 날 오셔가지고 네. 3부 상생과 화합이라는 그런 취지의 수륙대제를 좀 많은 불자분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네. 많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가을은 강진 무의사로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칠산 무의사 주지 법호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그 작은 정성이 바로 강진 무의사의 중흥 그리고 호남불교 발전의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